오늘부터 경금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경금은 커다란 무쇠덩어리를 상징을 하죠. 이 경자에 경금의 경자를 파전을 하게 되면 집 안에서, 즉 광 안에서 사람이 절구질하는 그런 모습을 파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곡식을 걷어들여서 알곡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에 있는 시기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경금은, 즉 경은 이미 성숙해진 만물이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는 변화와 변혁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만물의 기운이 팽창해서 수축으로 바뀌는 것, 즉 숙살지기를 의미한다. 견고하게 수렴해서 열매가 머문다. 그 다음에 생명의 완성을 촉진시킨다. 이런 것을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결산을 하고 또는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고 그 다음에 개혁하는 과정을 따르고 통제하는 그런 기상을 나타내는 것이 경금이다. 경금은 강건한 창검에 비유를 할 수가 있다. 강건한 창검에 비유돼서 숙사라는 엄숙한 기운이 양간 중에서 제일 강한 것이 경금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신체로서는 뭐에 해당하느냐? 폐나 대장 또는 기관지 또는 근골, 뼈, 그 다음에 사지와 그 다음에 혈 또는 배꼽 부위를 경금의 인체에 해당하는 부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경금이 상징하는 것은 뭐가 있느냐? 하늘에서는 서리와 이슬, 땅에서는 왕금 장철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숙살지기, 또 의리 또는 냉정함 또는 용감한, 변혁함 또는 성질이 급속하게 변하는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견실하고, 그 다음에 강제, 명예 또는 포악하고 또는 잔인함 등도 가지고 있는 것이 경금이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까마귀는 오합지조, 왜? 우두머리가 없는 동물이 까마귀예요. 지잘난 맛에 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금을 까마귀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왜? 질서가 없고 깡다구를 부린다는 의미에서 경금을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 경금이죠. 경금은 임수를 만나면 깨끗해져서 금수쌍청해주고 맑아지고 단련되지만 정화를 만나면 재련이 돼서 예리한 칼날의 기상을 의미하는 것이 경금이다. 그러니까 경일주는 임수와 정화를 보면은 좋겠죠. 추나절에 태어나면 진토와 그다음에 축토의 생기를 얻는다. 그러니까는 습한 토의 기운을 얻어야지만 좋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미토와 술토는 건조해서 금을 생하지 못하니까 조화가 부족해서 약해지는 것이 이 경금의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간목을 어떻게 해요? 벌목을 해서 무엇으로? 경금으로 벌목을 하죠. 그래서 경금이 벌목을 해서 필요한 제목으로 만들고, 만약에 을목을 만나게 되면 을목은 유하지만 을하고 경을 어떻게 해요? 합을 하죠. 을경을 합을 하기 때문에 유정한 것이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간목을 만나면 벌목을 해서 필요한 제목으로 만들고, 만약에 을목을 만나면 합을 해서 유정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금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름철에 태어나면 윤습한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동절에 태어나면 온난한 것이 필요한 것이 경금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연 그대로의 강석, 사람의 손때가 묻지 않은 순수함이 있는 것이 경금이다, 이런 얘기죠. 상강, 24절기에서 상강을 전후한 경일의 첫서리가 내린다. 그래서 그때 숙살지기로 무섭게 보이고 음산하고 의리가 있지만 강렬하고 냉정해서 결단성은 좋으나 속단하고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흠인 것이 경금이다, 이런 얘기예요. 추수의 계절로 마무리를 잘한다. 변화와 개혁으로
바꾸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경금의 특징이다. 경금일주는 마무리를 잘하고 그다음에 변화와 개혁을 잘하고 또 그로 인해서 바꾸기를 좋아하는 성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또한 경금은 위엄과 그다음에 강건한 성정 그리고 의협심이 강하다. 그래서 불의를 참지 못하는 것이 경금의 특징이다 이런 얘기죠. 일단 경금은 자신의 속마음을 내보이지 않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자신의 속마음을 내보이지 않고 겉보기에는 냉정하긴 하지만 내면 속에는 따뜻한 정도 가지고 있는 것이 경금이다 이런 얘기죠. 일반적으로 몸에 금기가 축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경금일주들은 몸에 금기가 축적이 되어 있어서 상대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도 있는 것이 경금일주다. 그래서 모든 일을 혼자서 감당하려는 그런 기질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몸이 고달픈 경향이 있다. 그래서 경금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가? 경금은 혁명과 그다음에 혁명과 개혁에 관한 열정, 그다음에 투철한 정신력으로 스스로 내린 판단과 그다음에 결단력이 강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금이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굉장히 예민해서 사물을 깨뜨리는 관찰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앞날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이 부족한 것이 흠이긴 하죠. 그 다음에 결단력이 빠르고 과감하고 추진력이 강한 것이 경금의 장점이다. 그래서 강한 의협심에 용감하고 그 다음에 정의롭고 그 다음에 동료애나 소속감이 남달리 강하다. 소속감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강자한테는 대항을 하고 그 다음에 약자는 도와주는 희생정신이 있는 것이 경금이다 이런 얘기죠. 인정도 많고 또 눈물도 많다. 원래 일반적으로 인정이 많은 사람이 눈물이 많은 건 당연한 거죠. 또한 경금은 책임감이 강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공사가 분명하다. 그래서 책임감과 공사가 분명해서 지도력과 그 다음에 표현력이 강한 소신에 부지런하고 그 다음에 대인관계도 끊고 맺는 것이 확실하다. 그래서 주위에서 좋아한다. 아싸라다 이런 얘기죠. 아싸라다. 끊고 맺는 것이 강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밖으로 화려한 것보다는 내면의 견고함과 그다음에 위험 있는 강한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금이다 이런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목소리가 우렁차고 주고받는 계산이 정확한 것 또한 경금의 장점이다 그랬죠. 끊고 맺는 것이 정확하기 때문에 계산도 정확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일단 경금이 신앙하고 그러니까 경금일주가 신앙하고 그 다음에 수목이 왕하면 눈썹이 굵거나 또는 눈썹이 거칠고 그 다음에 신체는 퉁만해서 남을 제압하는 그런 위험이 있는 그런 기품이 있는 것이 경금일주다. 그럼 경금일주는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는가? 경금일주의 단점은 일단 명예욕이 강하다. 명예욕이 강해서 의리를 따지다가 실속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것이 경금의 단점이죠. 워낙 과격하거나 또는 독선적인 강한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래서 과격하거나 독선적인 강한 카리스마로 인해서 적을 만들 수가 있다. 적을 만들고 스스로 재앙을 불러일으킨다. 너무나 강한 카리스마 때문에 남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주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스스로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 경금일주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사교 또는 대인관계에서 남을 표현할 줄 몰라 관용할 줄 모르고 정열과 냉혹함이 큰 차이로 친해지기 어려운 상대가 경금일주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일단 남하고 친해지기 어렵지만 한번 친해지면 또 더 변하지 않는 것이 그런 성격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경금일주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주위에 어떤 일주를 가졌느냐, 어떤 글자를 연애월에 시에 가졌느냐에 따라서 이런 성정은 크게 또는 작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은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금은 일단 마음은 여리다. 그러니까 겉은 강인한 것 같아도 속에는 정이 많아서 일단 마음이 여리다. 그래서 남들한테 별로 이렇게 겉이 이렇게 강하니까
따뜻한 그런 정이 없겠죠. 그래서 외로움을 잘 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경금일주들을 설득을 하면 다른 식간일주보다 쉽게 끌려오는 양간이다. 그래서 가장 강하기도 가장 또는 약하기도 하다. 가장 강하면서 또 가장 강한 것이 경금일주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성에게 쉽게 정을 주거나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일단 사랑을 하게 되면 정에 빠져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경금이다. 또한 완벽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완곡한 성격으로 상대의 흐트러진 행동을 보면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점이 있다. 그래서 남들이 어때요? 별로 다가가지를 못하죠. 그래서 혼자 어떻다? 외로움을 잘 타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또한 경금의 단점은 어떤 것이 있느냐? 책임감과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일거리를 스스로 만들기 때문에 삶이 고달픈 것이 경금일주다. 그런 얘기죠. 만약에 이 경금이 흉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가을서리의 모든 초식, 모든 초목과 그 다음에 곡식들을 죽이는 것처럼 포악한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금이다. 이런 얘기죠. 충돌이 많고 조그만 일에도 성질을 잘 낸다. 성질을 부린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만약에 퇴가하면 경금이 퇴가하면 비애와 걱정과 그 다음에 원망심이 많은 것이 경금이다. 용감함이 너무 지나쳐서 잔인하고 무모한 것이 경금의 단점이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불급하면 부족하면 결단력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사사건건 남에게 시비를 붙는 것이 경금이다. 그래서 경금은 어떤 건강을 조심해야 되는가? 만약에 화가 왕하면 폐와 기관지가 약하고 경금일주가 화가 많으면 폐와 기관지가 약하고 만약에 금수가 왕하면 소년기에 천식과 기관지가 냉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직업으로는 뭐가 있느냐? 법조계 또는 군경 또는 무관, 의사 또는 조선, 중장비 또는 운동선수 힘이 좋으니까 운동선수 또는 간호사 또는 중공업 또는 친구사 또는 통신사, 사회운동가 등의 인연이 많은 것이 경금이다 이런 얘기죠. 다음은 경신일주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신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금에 대해서 공부를 쭉 했죠. 경금에 해당하는 일주 중에서 경신일주. 경신은 60갑자에서 순서대로 하면 몇 번째? 57번째, 57번째에 해당하는 일주가 경신일주다. 그러니까 경금, 신금 똑같은 금이죠. 일단 간여지동 뭐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신은 어떤 성정을 가졌나? 그래서 걸록, 천록, 염라, 그 다음에 뭐예요? 현침살 가지고 있죠. 친동 현침살. 그 다음에 일단 경신은 좌우백호고, 그 다음에 혈광살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신살에 대해서는 다른 강좌를 통해서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의 신이다. 그 다음에 홍염살도 가지고 있는 것이 경신일주다. 그래서 일주 중에서 가장 세다. 썬파워다. 이런 얘기예요. 일단 고독하고 외로운 명이다. 그래서 어떤 일을 닥치게 되면 즉시 결정하는 그런 조급함이나 성급함 이런 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경신일주다. 그래서 경금이 지지에 신금을 깔았을 때는 12운성에 어디에 해당하는가? 그러니까 지지에 신금을 깔 수 있는 일주는 어떤 것이 있느냐? 갑신, 병신, 무신, 경신, 인신이 있는데 12운성에 어디에 해당하는가? 간목이 신금을 깔았을 경우에는 절지, 그 다음에 병화와 무토는 신금을 깔면 병지에 해당한다. 그래서 12운성을 화토는 같이 돌린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경금이 신금을 깔았을 때는 걸록지에 해당하고 임수가 신금을 깔았을 경우에는 장생지에 해당하다. 그래서 신금은 수의 장생이다. 이런 얘기죠. 신자진 삼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게 우리 시운성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죠. 그래서 신금 속에는 제한간이 뭐가 들어있느냐? 무토와 임수와 경금이 들어있다. 그래서 경금의 입장에서 봤을 때
토생금 하죠. 그렇죠? 나를 생하는 자 인수인데 음양이 같으면 뭐라고? 편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경금은 지지의 편인과 식신과 그리고 경금, 비견을 깔고 앉아있다 이런 얘기죠. 신은 뭐예요? 신은 동물의 원숭이죠. 원숭이는 일단 만능 제주꾼이다. 뼈도 많고 간사스러운 흉내를 잘 내는 동물이 원숭이죠. 그래서 인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옛날에 서커스단 같은 데는 원숭이가 재롱을 꼭 부리는 것이 많이 그런 공연을 봤던 기억이 있네요. 일단 중국에서는 이 원숭이가 건강과 성공, 그 다음에 수호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국에서는 동물 가운데서 가장 영리하고 가장 재주 있는 동물로 손꼽히는 것이 원숭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숭이띠라고 그러지 않고 잔나비띠 또는 잿내비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잔나비띠라고 하는 이유는 일단 원숭이가 장난기가 많기 때문에 나온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경신은 간여지동이죠. 지지와 청간이 같은 금이에요. 그렇죠? 일단 경금도 그리고 신금도 커다란 무쇠덩어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용맹스럽고 그다음에 우두머리격인 일주가 경신일주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인비식이 서로 상생을 하죠. 그렇죠? 인비식이 서로 상생을 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그런 장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경신일주는 직업으로는 뭐가 해당하는가? 뭐에 인연이 많은가? 그래서 경신일주는 일반적으로 군인 또는 경찰 또는 교육계, 그다음에 관광, 노동청, 세무나 해운업. 그래서 인신사가 형살이죠. 인신사 3형살이 만약에 같이 있으면 의사나 예술에 인연이 있는 일주가 경신일주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경신일주의 일반적인 성향을 한번 보면 경신일주는 일단 경금은 뭐라고 그랬어요? 경금은 덩어리가 큰 금이죠. 덩어리가 큰 금. 신도 역시 마찬가지로 덩어리가 큰 금이다. 그래서 일단 쇳덩어리다. 쇳덩어리. 그래서 쇳덩어리 사주라서 60갑자 중에서 가장 세다 이런 얘기죠. 60갑자 중에서 가장 센 일주가 경신일주다 이런 얘기예요. 완벽주의. 그래서 완벽주의자이다 보니까 결벽증으로 편협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자기 자존심이 뚜렷해서 부부 생활이 원만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간여지동이 모두 다 그렇죠. 그래서 부부 생활이 원만하지 않은 것이 경신일주다. 그래서 이 경신일주는 지지에 비견을 깔고 있죠. 비견. 그래서 형제나 친구로 인해서 재물에 대한 손실이 따르고 그다음에 고독하고 외로운 팔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 경신일주다. 일단 경신일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리하고 재주가 있어요. 있어서 약자편에 서다 보니까 항상 손해를 보는 일주가 경신일주다. 경신일주는 쇳덩어리 사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존심이 강하고 그다음에 독선적이다 그랬어요. 만약에 신자진년 수국이 되는 년에는 변동수가 있을 수가 있다. 무슨 일주가? 경신일주가 신자진년이 되면 변동이 있다. 직업이나 뭐 이사업 이런 변동수가 있을 수가 있겠죠. 또 지혜롭고 청명해서 의기가 강건해서 명예욕이나 권세욕이 대단히 세다. 박력이 있고 또 혁명적 기질이 강하다 그랬어. 혁명적 기질이 강해서 만사의 갑작스런 변칙을 즐기기도 하는 것이 경신일주다. 그래서 힘을 사용하는 노동자나 운동선수의 만일일주가 경신일주다. 기계나 기술 또는 운전계통에 진출하기도 한다 그랬어요. 만약에 이 경신일주가 화운을 맞으면 굉장히 좋은데 금운을 맞으면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얘기죠. 화운은 좋고 금운은 나쁘다. 누가? 경신일주다. 극과 극을 다니는 일주이기 때문에 크게 세력을 잡지 않으면 천하다
천하다. 그 다음에 영웅이 아니면 건달이다. 극과 극을 다니까 영웅이 되든지 아니면 건달이 되든지 뭐 이런다는 얘기가 되겠죠. 남녀 불문하고 가녀지동은 부부궁이 다 나쁘다. 그래서 남자는 두세 번 장가가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여자는 생과부이거나 또는 생사 이별할 수 있는 일주가 경신일주다. 또한 경신일주는 서쪽의 별이다. 서쪽의 별로 서쪽에 있는 별이 뭐가 있어요? 금성이죠. 금성. 명예욕과 그 다음에 권세욕 또는 혁명가의 기질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즉시 결정하는 매사직결하고 그 다음에 변화무쌍하고 만일의 존경을 받긴 하지만 뭐가 있어요? 언행에 무리가 있어서 고독하고 외로운 사주가 경신일주다. 그 다음 경신, 경금은 신금은 금은 뭐야? 숙살지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숙살로 주변을 상하게 하니까 냉정하다 못해 예리하다.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영웅이 아니면 건달로서 극과 극을 달린다 했죠. 그래서 큰 권력이 아니면 천하다 그랬어요. 직업이나 신분과 환경의 변화를 의외로 즐기는 그런 일주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화를 보고 그 기가 이루어지면 최고 수를 얻어서 설계하면 그 다음으로 좋다. 근데 금을 받으면 금운에는 좋지 않다 그랬어요. 화운이 제일 좋고 금운은 나쁘다. 그래서 워낙 경신이 세기 때문에 자기 힘을 설기시키거나 그걸 받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수를 얻어서 설계하면 화운에 극 받는 것보다는 그 다음으로 좋다. 수운도 좋다 이런 얘기죠. 화를 가까이 하는 직업 수를 가까이 하는 직업보다 길하다. 화기를 다루는 직업이 수를 다루는 물을 다루는 직업보다는 더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신중에 임수가 강해서 섹시하다 뭐 그랬네요. 신중에 임수가 강해서 신중에 임수가 있기 때문에 섹시하다. 그래서 경신일주에 남자는 그럼 어떤 성격을 가졌는가? 남자는 어떤 성격을 가졌는가? 그래서 종역지상. 그래서 무조건 의사나 권력에 진출한 것이 제일 길하다. 그래서 내 힘이 세서 하는 직업이 좋다. 운동선수도 많이 있다고 그랬죠. 본인이 그러한 권력을 잡지 못한다면 건달이나 운동선수, 기계, 기관사, 운전 등에 종사하게 된다. 요즘은 운동만 잘해도 잘 살죠. 그렇죠? 잘 산다는 기준이 꼭 돈이 많아서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일단 돈이 살면 사람이 뭡니까?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요즘 뭐 돈 많은 게 최고? 그래서 요즘은 뭐 옛날에 초등학생들, 뭐 국민학생들 야 놓고서 뭐 될래 하면 난 과학자요, 뭐 대통령이요, 넌 뭐 선생님이요, 뭐 이러는데 요즘은 다 거의 다가 연예인이요 그런답니다. 근데 그게 꼭 남들한테 인기 있어 좋긴 하겠지만 참 큰일입니다. 그렇죠? 나라를 연예인들이 짊어지고 갈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나이 어린 아이들이 그 연예인이 그 목표로 살아간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쁘다는 건 아니죠. 부부궁은 상격이든 합격이든 간에 좋은 아내를 거느리는 경우가 많다. 가녀지동으로 남녀 불문하고 부부궁이 부실하기는 하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처를 둘 가능성이 있어. 양처가 가능하다. 단 가녀지동은 부부인연이 바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를 둘씩 가지고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경신일주의 남자는 그렇고 그럼 경신일주의 여자는 어떤가? 경신일주의 본명은 일단 여자지만 워낙 세다고 했죠. 그래서 자기가 권세를 휘둘러야 돼. 자기가 권세를 잡고 휘둘러야 된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큰 인물이 많긴 많은데 만약에 평인이란 보통 사람이라면 하늘보다 높다고 하고 눈물만 흘리는 사람으로 과거가 많다. 경신일주의 여자는 사회적으로 큰 인물이 많은데 만약에 평인이라면
평인이라고 하면 눈물만 흘리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생사이변이 많다. 그래서 본인이 가정을 이끌어야 되고 직장생활 하는 도중에 유흥업에 빠지게 되는 일주가 경신일주의 여자다 이런 얘기죠. 일반적으로 경신일주의 상격으로는 김한란 여사나 박순천 또는 이순자와 같은 권력이나 명예 등의 사회적으로 큰 인물이지만 100명 중에서 10명 있을까 말까 하고 대개는 힘을 사용하는 직업에 종사하고 부부궁은 실패를 하더라. 경신일주의 여자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눈물의 가정생활의 가구주로 일신이 고신해야 될 것이다. 가정생활에 눈물을 짓고 가구의 주인으로 남자가 벌 일 없으니까 평생 고신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친구로 인한 손재 주의를 요하는 일주가 경신일주의 여자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경신일주의 성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